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3월 1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징적인 날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시간으로 밤 10시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1억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1억 100만 원까지 거의 육박할 것 같아요. 새로운 날이 열렸습니다. 비트코인 1억. 그리고 그 포문이 열렸고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 말은 알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세상이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메가 팽창하고 있음을 1억을 넘어서 1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1억을 넘어서 10억을 넘어서 100억. 지금 100억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나 저는 100억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5억에서 10억, XRP는 100만 원. 얘네가 여기에 간다면 과연 알트코인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얘네 세 개만 갖고 세상을 못 바꿉니다. 거기에 딸려 있는 섹터별 대장 또한 이 문명의 중심에 있다는 거. 오늘은 역사적인 새로운 신고가가 열리면서 1억을 찍었다. 이제 다음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겠죠. 월봉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은 꽉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뚫어버리고 강하게 치고 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또한 일봉 기준으로 양봉 꽉 채워주고 있죠. 장중에 밀렸지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꽉 채워주면서 얘 또한 전고점 매물대 돌파가 이제 전고점 매물대에 거의 닿기 직전입니다. 이 돌파가 시도가 될 것 같아요. XRP도 아랫꼬리로 꽉 채워주면서 양봉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얘 또한 시장의 키마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얘는 상승이 아니라 추후 대폭발이 있을 겁니다. 자, 에이다. 에이다 또한 양봉을 꽉 채워주고 있죠. 체인링크 고점권에서 지금 단기 고점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도지 또한 아랫꼬리를 꽉 채워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물량을 여기 매물이 많이 모여 있어. 여기 모여 있다는 것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걸 소화 과정을 거치고 이 매물, 요 매물을 뚫어버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차를 두고 말입니다. 비트코인 1억 원 돌파, 역사의 죄인이 되고 있는 금융당국. 어서 빨리 비트코인의 ETF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어서 빨리 유도하세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참여가 빨리 돼야 이 시장 또한 낮은 가격에서 1억 원 또한 낮은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왜냐하면 10억, 50억, 100억 대비해선 무척 쌀 거 아닙니까? 100만 원에 매집했었다면 이 100만 원대 1억을 얘기한 사람들은 난 사람이겠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을 1달러에 매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우지양과 로저버. 우리는 비트코인을 놓쳤다. 그 시기에는. 그러나 그거 위에 비트코인만한 파괴력을 보일 만한 투자 대상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래를 정확히 읽었으니까. 비트코인 글로벌 자산 순위 8위에 올라 이더리움은 20위이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자산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얘네가 대상이 아닙니다. 애플, 마이크로, 엔비디아, 금이 대상이 아니고요. 전체 원자재 가격, 원자재는 뭐가 있죠? 원유, 그리고 비철금속. 비철금속에는 구리, 아연, 납, 알루미늄이 있죠? 그리고 곡물이 있습니다. 이 곡물에는 대두, 밀, 옥수수 이런 게 있겠지요. 이거를 다 합친 거를 가상자산과 비교해야 됩니다. 여기에 금까지. 그렇죠? 그러면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을 겁니다. 여기에 또 주식시장과 전 세계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의 시총을 비교해야 돼. 전 세계 채권 시장과 코인 시장, 전 세계 부동산 시장과 코인 시장. 저는 이제 여기에 부동산, 주식, 채권, 그리고 원자재를 다 합친 거와 코인 시장을 비교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이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 말이 데이터에 대한 타당성이 있을까요? 여기는 메가 팽창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새로운 포문이 열렸던 신호탄입니다. 이더리움 댕큰 업그레이드 D 이틀 남았다. 기대함으로 4,000달러 돌파. 4,000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얘는 1,000만 원을 넘어서 얘도 계속해서 2024년도에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과 알트코인의 대폭발이 있을 거다. 저는 이 말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겹게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죠. 2024년은 알트코인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코인베이스 주가 또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부분입니다. 얘네 실적이 거의 마이너스에서 실적이 마이너스,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마이너스 프로테지가 적어져. 그러다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순이익이 증가하겠죠. 이런 기반 아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커지니 당연히 얘네 수익도, 얘네 실적도 개선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매각 팽창한다면 얘네 주가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대기업 대형 증권사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매입 준비 전망을 한다. 수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기관 부분이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은 수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 중인 기관이 올해 6월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매입을 준비 중이다. 이미 다양한 개인 투자자, 등록 투자 자문사, 패밀리 오피스, 헤지펀드, 벤처 투자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더 많은 비중을 할당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했다. 제 말이 감이 오시나요? 이제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중국과 대한민국과 아세안과 중동과 그리고 남미와 기타 등등의 지역의 금융기관들이 자사운용사를 비롯한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여기 자금을 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필두로 이더리움 현물 ETF, 따라오는 알트코인 ETF를 필두로 이 시장을 매각 팽창시키는 겁니다. 이제 직시하시겠죠? 그럼 여기 잘 합류해 계세요. 폭발 나올 때 많이 설레지 마시고 많이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시장은 이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자, 중요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B2B 업무, 회계 처리, 수탁 업무 확장한다. 7월 가상자산 시행법 앞두고 분주스럽다. 쟁글 웹3 ERP 솔루션 영역 확대한다. 코다 코인 수탁고 8조로 급성장한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B2B 업계가 분주하다. 가상자산 회계 처리 등 전사적 자원 관리와 가상자산 수탁 업무, 커스터디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가상자산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을 강화한 데 이어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한다. 이른바 가상자산 1단계 입법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관련 B2B 사업자들도 채비가 한창이다. 자, 이게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회계장부에 도입이 공식적으로 되면서 재무상태표, 그리고 기업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창출에 과연 어떻게 표시가 될지 저는 무척 기대가 큽니다. 이런 게 설레입니다.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다. 회계장부에 이제 들어간다. 그럼 이제 시작이다. 아시겠죠? 우리가 왜 설레야만 되는지. 지금은 폭등 장세에서 벌렁벌렁 할 때가 아닙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밀리아님의 트위터입니다. 일본은행은 수익률 곡선 통제 프로그램을 폐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명 일드 커브 컨트롤이죠. 그러면 일본에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일본은 2025년까지 일본 내 모든 은행이 XRP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SBI CEO 기타오 요시다카를 통해서. 자, 뉴스로 직접 가볼까요? 일본 중앙은행 BOJ가 수익률 통제 종료를 검토 중이다. BOJ 매입할 채권 규모 언급 검토 중. BOJ의 금리 인상 대등으로 2024년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 잠깐만 점검하고 갈까요? 이거는요. 국채 금리가 막 튀어나가게 되면은요. 여기에 모자를 딱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드 갭이라고 하죠. 이걸 딱 씌우면 국채 금리가 막 내려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금리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국채 보유자들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리 국채를 던지는 거야. 이 국채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 역액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가격을 막 던지는 거야.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금리가 튀죠. 그럴 때 일본 BOJ가 나서서 가지고 야, 국채 팔지 마라. 우리가 다 받아낸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수익률 곡선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BOJ 얘네가 딱 선을 전에 정해놨어. 여기까지 올라오면 우리가 다 잡으니까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마 했는데 요거를 치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거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것 또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리플 소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리플사의 IPO 소문이 커지는 가운데 리플랩스 새로운 임용 2명을 영입하였다. 내용을 보니까요. 내부에서 승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CFO 및 SVP를 가방에 담습니다. 존 빌리치는 리플랩스의 새로운 CFO, 최고 재무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 메리얼 켈리는 SVP로 동일하게 승격되었습니다. 먼저 CF로 보시면요. 리플에서 7년 5개월을 근무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5년 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분이 CF로 승격되었다. SVP. 자, 보시면 이분은요. 리플에서 3년 10개월, 메리얼 켈리, 그리고 리프트, 그리고 테슬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에도 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리플의 기술인 XRP를 유럽 중앙은행 ECB의 디지털 화폐 잠재적인 플랫폼으로 칭찬했습니다. XRP 레저는 이러한 대규모 로드를 실패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디지털 유로를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디지털 유로, 유럽 중앙은행, 유럽 디지털 유로 협회,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스위프트, 디지털 파운드, 엑센추어, 리플 이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더불어서 BIS 상호 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이미 여기서 답을 많이 주었죠. 그리고 페드나우의 서비스 참여 업체, 그리고 더 클리어링하우스, 그리고 유로클리어, 더불어서 채권, 이 채권의 분산화, 채권을 토큰화하는 작업에서도 프랑스 중앙은행과 유로클리어와 각국의 시스템에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왔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홍콩 중앙은행의 1120 플랫폼, 12개 참여 업체, 그리고 도매용, 홀세일, 더불어 더 나아가서 BIS, 국제결제은행과 홍콩 중앙은행과 중국 인민은행, 태국 중앙은행과 함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모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명은 엄청납니다. 일명 이것을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CBDC였죠. 그러나 이 CBDC뿐만 아닙니다. 각종 코인과 토큰, 지금 우리가 눈으로 가격의 폭발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NFT와 NFT도 미친 듯이 파급이 커져 나갈 겁니다. 여기에 RWA, 실물자산의 토큰화, 더불어 STO, 토큰 증권, 여기에 대한 규격과 제도와 회계장부에 대한 도입과 규칙이 나올 겁니다. 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보다 깊은 내용, 꼭 방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보다 훨씬 더 깊고 그리고 방대한 내용이 여러분께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다. 상징적인 날입니다. 감사합니다.